외계 생명체가 실제로 어딘가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10가지 이유.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의적이지만 진보한 것이든 미생물이든 우주 어딘가에 아마도 존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라고 동의합니다. 이는 회색 에일리언이 큰 머리와 큰 눈을 가진 사람들을 납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지만 어떤 종류의 우주 미생물 또는 우주 곤충이 우주 어딘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거의 확실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외계 생명체가 아마도 존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2의 평균의 간단한 법칙. 실제 숫자는 새로운 발견이나 행성의 왜소한 행성이나 위성으로의 강등으로 인해 계속 변경되지만 우주의 광대한 영역에는 수십억 개의 행성, 태양계 및 은하가 있다는 것이 거의 합의되어 있다. 1. 우주가 끝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행성의 가능성도 끝없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주의 깊은 곳 어딘가에서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이 행성 중 1%만이 생명을 품고 있다고 믿더라도 이것은 여전히 엄청난 수의 우주 몸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구처럼 각 행성은 다양한 형태의 생명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까지 단언할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경시되고 무시될 것입니다. 9. 물은 어디에나 상대적으로. 물이 우리가 이해하는 바와 같이 생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우주 몸체의 필수 요소라면 이는 언젠가 그들의 신념이 정당화될 것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상대적으로 우주 어디에나 물이 있습니다. 비록 종종 얼음의 형태로 있을 수 있지만 말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태양계 내에서도 거의 확실한 액체 물의 징후를 보이는 많은 달들이 있습니다. 이 액체 물이 화성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다르지만 몇몇 가스거성 행성 주피터와 토성의 몇몇 달들은 가능한 액체 물의 징후를 보여줍니다. 아마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토성의 한 달인 엔셀라두스로 얼음 표면의 균열에서 거대한 물 증기와 얼음 입자를 외부 우주로 쏘아 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또한 생명에 적합한 적절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지질 활동을 나타냅니다. 8. 생명체는 다른 원소를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류과학은 지구의 생명체와 동일한 조건과 기본 구성 요소를 필요로 하는 생명체를 찾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조건 세트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우리에게는 진정한 퇴계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능성은 무한합니다만 액체 또는 가스 형태로 존재하는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또는 주어진 행성이 수소 또는 질소로 이루어진 대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 행성의 생명체는 주로 이러한 원소를 기반으로 할 수 있을까요? 또는 아마도 이러한 원소 중 하나가 액체 형태로 풍부하여 그 행성의 생명체에 우리 몸의 물 대신 사용될 것일까요? 이 이론은 지구의 적적 조건에서 번영하는 살아있는 조직, 극한 생존균이라고도 함에 증가하는 수의 일부로 지지됩니다. 우리가 아직 외계 생명체를 찾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을 모를 수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3. 좀 더 생각해보면 외계 생명체는 우리 눈과 귀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과는 지구상의 생명체의 급격한 상승. 다시 상대적인 용어로 지구상의 생명체, 특히 인간 생명체는 상당히 최근에 어디서나 솟아났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는 그런 사건이 특정한 일회성 조건 아래서만 이상한 운이 아닌 일반적인 행성 발전에 대한 표준 반응일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전에는 대기와 액체 물이 지구처럼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었던 화성에는 과거에 생명이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구와 유사한 지형과 크기를 가진 금성에 대해서도 유사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혹시 생명체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특정 사건이 돈실 효과를 만들어 온도를 올리고 생명이 없는 우주 몸체로 바꿀 때까지입니다. 6. 우주는 초신성을 통해 재생됩니다. 지구의 사람들의 분자 구조를 분해하면 우리는 별의 분자와 같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별의 먼지로 이루어진 별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우주의 별은 초신성이라는 연속적인 일련의 별 폭발을 통해 죽고 다시 형성됩니다. 새로운 별의 형성에 참여하는 가스와 먼지의 구름에는 유기분자, 생명의 화합물의 화학적 기본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자는 별 주위의 해성, 소행성, 행성 및 달로 이어지는데 이들은 결국 별 주위에서 형성됩니다. 과학자들은 해성이 지구에 충돌하여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를 전달했다고 이론을 세웠지만 이 과정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선 전파 망원경인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 서브밀리미터 어레이 ALMA의 데이터는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ALMA는 지구에서 400광년 떨어진 뱀주인자리 별자리에 있는 새로 형성되는 별 주위의 인터스텔라 가스에서 생명의 화합물인 유기분자의 화학적 지문을 찾았습니다. 이 유기분자 가족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생명의 기초인 펩타이드 및 아미노산의 합성에 관여합니다. 라고 영국 런던 대학의 오드리 쿠텐스가 설명했습니다. 과학자들은 ALMA의 결과가 우리 태양계에서 생명의 기원과 유사하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별의 형성이 우주의 다른 곳에서 외계 생명체를 창조했을지도 모릅니다. 5. 아마도 우리 은하는 독특하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다. 우주의 다른 곳에서 생명이 발견될 가능성에 대한 이론에 대한 많은 회의론자들은 지구가 그저 우주의 심연 속에서 독특한 지르성지라고 주장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고 믿지만 그 이유는 다릅니다. 우리 태양계가 생명, 특히 지능적인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이상한 이상현상인 지구를 제외하고서는 아마도 이것이 우리 우주의 매우 독특함의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다양한 행성들의 계속되는 발견을 살펴보면서 많은 행성들이 이른바 골디락스 존계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마도 다른 은하와 태양계는 우리 자신이 고유한 특이성을 가진 것처럼 번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육자마도 이것이 우리가 외계인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 태양계를 그들에게는 별로 흥미로운 죽은 곳으로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아마도 우리처럼 그들도 이 이상한 푸른 행성에 생명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간단히 말해서 우리에게는 그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수단, 지식 또는 기술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아직은 4. 소행성, 유성, 그리고 해성의 중요성. 우주 생명체가 소행성, 유성 또는 해성의 등에 타고 지구 또는 어떤 행성이든 에 도착할 수 있다는 많은 이론들이 사람들에 의해 이론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황당한 이론들은 20세기 후반에 이러한 우주적 물체들의 주요 발견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1984년 남극에서 발견된 운석은 후에 발견자인 앨런 힐즈에 의해 ALH 84001이라 명명되었으며 화석화된 생명 형태가 화석화된 화석 안에 깊이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6년 ALH 84001에서는 화석화된 미생물 형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적어도 어떤 기간 동안 적어도 레드 플래닛상에서 존재했다는 것에 대한 지금까지의 최고의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혹시 오늘날도 거기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 이후로 진전되었을까요? 흥미로운 부가 참고로 우리 행성에 떨어진 작은 해성과 소행성의 수를 고려하면 외계 미생물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에 일어난 최대의 소행성 폭발은 1908년 퉁군스카 사건입니다. 현대 기술과 지식을 사용하여 해당 지역을 탐사했다면 어떤 흥미로운 발견이 있을지 모릅니다. 3. 행성에 제한되지 않은 생명. 물론 생명을 운반할 수 있는 것은 행성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달들은 가능한 생명의 징후를 보이며 다른 행성이나 외계 생명체들이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면 식민지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많은 달들이 이미 지구와 유사한 지질 활동, 대기, 심지어는 액체 물의 존재와 같은 강력한 징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주로 나아감에 따라 우리는 아마도 우주의 다른 곳의 다른 달들이 그들의 주인 행성보다 더 많은 생명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우리 자신의 과거에 담긴 증거는? 고대 외계인 이론에 심취한 사람들에 따르면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우리의 과거의 많은 글쓰기, 성서 및 전설에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의 개입에 대한 언급이나 외계인에 대한 두드러진 언급과 함께 인류 진화에 설명되지 않은 기간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 외계인 이론의 큰 주장이다. 만약 외계인이 인간 역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개념에 참된 것이 있다면 이것은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질문에 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집단적인 과거에 대한 우리의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평가해야 함을 시사할 것입니다. 1. 충분한 목격 증언. 궁극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고 우리를 방문해왔다는 가장 좋은 증거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다양한 보고서, 착륙, 그리고 외계인 납치의 풍부한 풍경입니다. 이러한 목격자들은 인류 스펙트럼 전체에서 나오며 명백한 사기꾼으로서 명예, 재산 또는 둘 다를 찾는 자들부터 무엇을 알고 있는지 또는 적어도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제시하면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이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록된 및 문서화된 보고서의 소수만 정확하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대부분의 다른 분야에서 압도적인 증거로 간주될 것입니다. 전 세계 정부의 공식 문서와 다른 9가지 항목을 고려할 때 외계 생명체가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